이게 지금은 말이 돼? 2026년 3월. 장소는 서울 외환은행 딜링룸. 86%의 스크린에 숫자가 번쩍 이게 떴습니다. 말이 돼? 1510원. 딜러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찍은 숫자입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 지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 또 봐도 답은 같습니다. 1,600원, 1,700원, 1,800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60년치 데이터가 말하는 수학적 확률이었습니다. 86%의 확률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시계 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왜 환율은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의 경고를 바탕으로 지금 한국 경제에 들이운 진짜 위기를 들여다봅니다. 무섭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달러당 1,505원. 2026년 3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찍은 숫자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이란 미국 전쟁 긴장으로 유가가 치솟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원화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점일까요? 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건 시작이라고. 그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60년치 환율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86%의 확률로 우상향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동전을 던져도 50%가 앞면입니다. 86%는 거의 기울어진 게임입니다. 통계가, 역사가, 데이터가 말합니다. 원화는 계속 약해질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교수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올해 안에 1,550원, 1,600원, 내년에는 1,700원, 그 다음 해에는 1,800원. 자, 상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1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려 합니다. 지금은 약 660달러가 됩니다. 환율이 1,800원이 되면 같은 돈으로 555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현금 100만 원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게 환율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화는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이란 전쟁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망합니다. 바로 1997년 IMF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충격입니다. 고작 23%. OECD 국가 중 사실상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대만을 보십시오. 인구 2,300만 명.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6천억 달러 이상. 우리보다 2천억 달러나 많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는 GDP 대비 70에서 100%가 넘습니다. 러시아조차도 외환 보유액을 8천억 달러 이상 쌓아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환 보유액은 나라의 생존 방패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00억 달러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0억 달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국 국채와 채권에 묶여 있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이 2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자산은 10억이 있는데 통장에 현금은 200만 원뿐인 상황과 같습니다. 급할 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MF는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최소 7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지금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1조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과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가 몰리면 막힙니다.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 52%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걱정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예산안 통과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1.6%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심이 됩니다. 일본의 260%, 미국의 121%에 비하면 양반이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협의의 부채, 즉 중앙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채만 센 숫자입니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같은 잠재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부채로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6년 예산 규모만 728조 원, 이 중 33%가 복지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8.1%씩 들었습니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를 보십시오. 실업급여를 조금 줄이겠다고 했더니 국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가부채 비율은 지금 112%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은 43.5%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합니다. 법인세는 26%로 미국 21%보다 높습니다.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는 세금이 낮아서 기업이 몰립니다. 상속세는 60%, 싱가포르, 캐나다 등 20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나갑니다. 외국 투자 유입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이 최대 5배 많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 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미국 달러나 유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쓰이는데 우리 원화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와 금융 결제에서 한국 원화가 실제로 사용되는 비중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35위에서 40위 수준입니다. 공식 데이터는 20위까지밖에 발표되지 않으니 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세계 무역 결제 시장에서 원화의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 GDP는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제조업은 세계 5위, 무역 의존도는 세계 2위, 경제 실력은 상위권인데 화폐의 신뢰는 40위권. 이건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미친 상황입니다. 몸은 강한데 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외화가 바닥나자 우리는 IMF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 치욕을 겪고도 아직도 우리에게 그 방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0%에 가깝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100% 수입입니다. 이란 전쟁 같은 중동 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원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은 오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1971년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해입니다. 10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인구가 반토막이 난 게 아닙니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23만 명 아이들이 20대가 됩니다. 세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연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소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지금 50,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복지 수요가 폭발합니다.
이 구조는 스스로 무너지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 구조로는 2055년쯤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30, 40대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받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정부는 복지를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표를 위해서입니다. 재정은 늘립니다. 세금은 더 걷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떠납니다.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달러 자산. 환율이 86% 확률로 오른다는 말은 원화로 가지고 있는 현금의 달러 가치가 86% 확률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원화를 그냥 통장에 놔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달러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 주식. 개인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미국 1등 주식을 사라고 교수는 말합니다. 엔비디아, 5년 만에 20배가 올랐습니다. 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 급락이 싫다면 나스닥 QQQ ETF나 S&P 500 ETF를 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S&P 500은 연평균 10에서 15% 수익을 냅니다. 50년 평균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둘째, 금. 금은 76% 확률로 오릅니다. 지금 금 한 돈이 약 100만 원 수준입니다. 10년 전 한 돈이 5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올랐습니다. 금은 아무 나라에서도 통하는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셋째, 달러 현금. 환율 1,500원의 달러를 사서 1,800원이 되면 팔면 됩니다. 수익률 20%입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자산 전략도 이야기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혹시 돈이 급해서 해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청약 통장. 이건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이 통장 하나가 평생 재산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한 전 장관은 청약 통장 하나로 강남에서 60억을 벌었습니다. 잔액 300만 원짜리 통장에서 95%인 28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이자는 예금 금리의 1%만 더 붙습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급하면 해약하지 말고 통장을 담보로 대출 받으십시오. 청약 통장을 살리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신도시 분양도 경쟁률이 높아도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청약 통장이 있어야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환율 걱정하지 말라는 말, 외환 보유액 충분하다는 말, 국가 부채 안전하다는 말,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스스로가 달러 자산을 일부라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엔비디아 한 주 사보십시오. 20만 원입니다. 금 한 돈 사보십시오. 100만 원입니다. S&P 500 ETF 한 주 사보십시오.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돈, 한 좌를 사보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직접 느낍니다. 그것이 경제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행동의 속도입니다. IMF가 올 가능성이 30%라고 합니다. 동전을 3번 던지면 한 번은 그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 정리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은 86%의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600원, 내년엔 1,700원, 후년엔 1,800원이 올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 중 쓸 수 있는 현금은 200억 달러 뿐입니다. 국가 채무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엔비디아 한 주 사보셨습니까? S&P 500 ETF, 금 한동, 미국 달러 예금. 한 가지라도 시작한 분과 안 한 분의 5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달러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부자가 됩시다.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